창밖에서 햇빛이 들어옵니다. 저는 천천히 창문을 봅니다. 바람은 불지 않고 나무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아침입니다. 요양원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몇 년이 되었는지 가끔은 잊어버립니다. 익숙한 복도, 같은 식사, 같은 풍경. 달라지는 건 제 몸의 힘뿐입니다. 순애 어르신, 아침이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따뜻한 말투지만 제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바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쌓아둔 흔적 같습니다. 식사 트레이에 있는 음식이 오늘은 더 먹기 싫습니다. 밥과 미음, 그리고 약 몇 알. 하루를 버티는 도구들입니다. 저는 식판 옆에 놓인 달력을 봅니다. 면회 기록표는 비어 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비어 있어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지면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걷습니다. 다른 방 앞에서는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안부를 묻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잠시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금방 괜찮아집니다. 익숙한 일입니다. 면회실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춥니다. 예전엔 자주 들렀던 곳입니다. 누군가 올까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누군가가 보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얼굴을 확인합니다.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5년 전 제 삶에서 사라진 사람. 제 딸이 서 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딸과 저는 면회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 꽃다발에서 향기가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제 코에는 향기보다 어색함이 먼저 닿았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 그만 계세요. 딸이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말을 곱씹느라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첫 제안이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용히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모실게요. 같이 살아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급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지팡이를 꼭 쥐었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더 세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던 적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니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보았습니다. 따님 오셔서 좋으시겠어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슨 결정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힘드시잖아요. 집이 더 편해요. 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생활이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버려진 곳에서라도 익숙해진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떠난 딸이 다시 저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니 마음 한가운데 공기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데려가겠다는 건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딸은 미리 준비한 것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엄마 돌볼 여유도 생기고 혼자 계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 말은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죄책감, 미안함, 그 뒤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밖에서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간호사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둘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글씨들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숫자가 많이 적힌 것 같았습니다. 퇴원 수속은 제가 알아볼게요. 딸이 돌아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빠르게 일을 진행하려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반가움과 의심이 한꺼번에 올라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나 믿죠? 딸이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말도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잠깐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딸은 퇴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호사와 계속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오랜 세월 묻어둔 불신이 잔잔하게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에서는 이제라도 나를 데려가고 싶다는 마음이면 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아주 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며 저는 조용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삶이 한 번 더 움직이려는 순간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이동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건물과 사람들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람들 사이를 걸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딸은 운전대를 꽉 쥔 채 말없이 전방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조용하지만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금방 도착해요. 딸이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서두름이 더 많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던 예전 딸의 집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관문 옆 화분과 택배 박스들, 다른 사람의 생활 냄새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전혀 낯선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방향제인지 퍼퓸인지 모를 향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는 반짝거렸고 가구들은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련됨이 저를 환영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서둘러 제 외투를 벗기려 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요. 잠깐만요. 그녀는 급하게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와 컵들, 약병들을 뒤로 밀어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준비된 환영보다는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액자 속 가족 사진들은 제 기억 속 딸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표정도 옆에 서 있는 사람도 살아온 시간도 전부 달랐습니다. 엄마 방 준비해놨어요. 딸은 말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많겠지요. 방 안은 깨끗했고 침대와 작은 탁자, 따뜻한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은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요. 저는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데려온 의도가 정말 돌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마음속에서 무언가 계속 걸렸습니다. 그 생각을 털어내려는 순간 문 여는 소리와 함께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듯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 왔네. 엄마 오셨어. 은근히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그 순간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침대, 그리고 마음속 의문들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지팡이를 짚은 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급만 나오면 지원금 들어와.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순간 저를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뒤이어 들렸습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는 괜찮고 병원 진단서만 확실하면 돼요. 빨리 진행하면 이번 달 안에도 가능해요. 딸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데려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순간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서 있던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느리게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듣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침대에 앉자 급하게 삼킨 감정이 목 끝에서 서늘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데려온 거냐? 제가 속으로 그렇게 묻는 동안 창문 밖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딸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잘 잤어요? 저는 의자를 잡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류, 그거 뭐냐?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딸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후회 때문인지 발각된 두려움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안에 지난 세월, 홀로 견뎌낸 시간,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길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그 순간 미움과 슬픔, 사랑과 상처가 한꺼번에 제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이틀 뒤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딸은 말없이 제 옷을 챙겨 입혀주었습니다. 표정엔 여전히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걷고 싶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빛은 따뜻했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제 손등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쉽게 손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 딸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엄마랑. 그 말은 완벽한 약속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는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길은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늦게 찾아온 손의 온도를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